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집값 양극화 현상이 역대 최대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아파트 매매는 물론 전세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송파구는 신혼 희망타운 및 민간 분양 공공주택, 업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고려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K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수해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던 2021년 새해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운동하기, 금연하기,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기? 그 계획들 지금 뒤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잘 지키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하다라고 답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내용들은 세계 평화나 우주 평화 같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계획들이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해도 되지라고 쉽게 미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1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2021년 세웠던 계획들 아직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남은 한 달 알차게 보내보시고요. 그 한 달 동안 부동산 투자도 꼭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6007-3887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온도 뚝 떨어져서 날씨도 너무 많이 추워졌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또 이 수요일 열심히 힘내서 기분 좋게 유지를 해야 남은 하반기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도 잘 버텨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 다시 좋게 만들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코로나가 나쁘죠.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이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꼭 코로나를 어떻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측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면서 항상 해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해마다 이제 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요 2년 동안은 감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좀 이렇게 좀 쾌적한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다 뭐다 해서 굉장히 안 좋게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좋게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신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긍정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잠재되어 있는 또 좋은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또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런 어떤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좀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상황도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그리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함께 겪고 있지만 그래서 올 겨울 내가 감기 걸리지 않고 그래서 더 청결한 생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 곧 또 희망의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7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수요일 일부 이 시간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종부세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단기로 해서 자동 말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좀 자동 말소 이렇게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장소는요. 네, 저 옥수동 네. 삼성 리버젠 삼성 리버젠. 24평인데 네, 그거하고 또 그 아래 금호동 네, 삼성 레미안 네. 24평 두 개예요. 네, 이거 두 개를 지금 다 자동 말소 된 상황이신 거예요? 예. 네, 옥수동의 삼성 리버젠 24평형 그리고 금호동의 삼성 레미안 24평형을 이제 자동 말소,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좀 부담이 되셔서 어떻게 예. 해야 하는지 좀 고민 근데 생기신 것 같아요.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걸로 월세를 받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좋을지. 매매하기가 조금 곤란해서요. 네,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어떻게 방법을 해야 찾을 할까? 수 있을지 한번 소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옥수동에 레미안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호동에 잠깐만요. 옥수동에 리버젠 갖고 계신다 그랬나요? 옥수동의 리버전이고요. 금호동은 삼성 레미안이요. 금호동에 삼성 레미안 요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주 전에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자동 말소가 되면서 요게 이제 그러면 종부세 배제 혜택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월세가 각각 리버젠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있나요? 180이요. 180만 원이고 삼성 레미안에서는요? 110이요. 110만 원이면 지금 29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종부세가 나오고 2주택으로 집은 이렇게 두 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또 할증이 되니까 단독 하나만 갖고 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예. 종합부동산세를 내보셨는데 네. 근데 이 월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방법은 없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무섭고 세금 내는 건 무서운데 또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또 팔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하네. 혹시 그 자녀분들한테는 증여받을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없어요. 독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두 아파트 모두 굉장히 매도하기는 아깝지만 일단 이 290만 원에서 지금 종부세가 얼마 나오셨죠? 250이요. 250만 원이요? 네. 그러면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종부세 무서워서 이 아파트를 지금 팔아버린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일단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 그 등록을 이제 자동 말소가 됐잖아요. 네, 네. 자동 말소가 되면 이 아파트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팔 때는 두 채 중에 이제 한 채를 팔게 되면 원래는 양도세 중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들은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마쳤던 그렇게 행했던 주택들이라서 기간에 상관없이 팔 때 중과세는 안 돼요. 아, 양도세는 그럼 안 네, 돼요? 양도세 중과에는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예, 예. 혹시 여기 그런데 어차피 월세를 또 받아서 생활하셔야 되니까 뭐 방법은 많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고 하나는 내가 들어가서 거주 요건 갖추면서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것들을 실현해 놓고 뭐 하는 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팔아서 월세 나오는 다른 수익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근데요, 금호동 거는 거주 요건을 채워놨거든요. 거주 요건을 채우셨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자동 말소가 되면서 새로 카운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집이 두 채가 되시는 거예요. 예, 예. 두 채 중에 한 채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에는 해당이 되진 않으세요. 예, 예. 그런데 요거를 매도하고 나면 나머지 한 주택이 이제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아, 예. 또 거주도 하셔야 이제 요게 비과세 요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이 집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한 달치 월세가 채 안 되잖아요. 종부세 나오는 게.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는 조금 감내하시면서 요거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유하는 게 괜찮겠어요? 네네. 그냥 섣부르게 매도하시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보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오르는 금액이 훨씬 클 거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종부세 무서워 마시고 요거는 좀 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나오는 그 세금은 조금 겁이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그 세금을 능가하게 훨씬 더 클 것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세금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월세 받으시면서 보유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조금 더 현명한 답안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007-8337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심사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그 구분상가 하나 작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디에 있는 상가인지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1114번지입니다. 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 1114번지 구분 상가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 그러면 1114 아니고 1114번지요. 네, 1114번지. 1114번지, 1114번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월세를 좀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네, 공실이에요. 아, 공실 상황이고 언제 네. 좀 이거를 매수를 하셨어요? 18년 12월에 등기했어요. 네, 2018년 12월부터 보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네. 좀 가져갈 만한 상가인 건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딜라이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걸 이제 2018년에 보유를 하셨는데 요거 매매가가 얼마였을까요? 분양가가 4억 2천이요. 4억 2천이요. 네. 4억 2천이고 층수는 몇 층을 구분 상가로 갖고 계시는 거죠? 3층이요. 3층이요. 네. 3층에 지금 임대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공실이고요. 네. 그 공실 전에는 2천에 220 받았었어요. 2천에 220만 원이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는 받으셔야 됐었겠네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4억이고 220만 원 1,440 대충 한 6% 중반대 나오네요.
예. 수익률이 그러면 요 정도의 수익률은 가지고 가셨어야 됐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공실이라는 소리신 거죠? 네. 이쪽 지역이 굉장히 핫했죠. 네. 얘가 이제 그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이제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그 호매 실력까지 이제 연장 개통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상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장단점이 아주 골고루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장단점을 그래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보유하실 때는 조금은 좀 애가 타시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지만 보유하시는 거에 의견을 더 드리고요. 네.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면 네. 이쪽이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핫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권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상권은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는 여기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우리 이제 금곡동 일대에 여기가 이제 그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지역 자체는 지금 보시면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원하고는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수원 쪽, 저 위에 뭐 밑에 오목촌동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쪽에 서수원 쪽에 독립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아리 상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가로 치면 네. 이 수원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냥 요 상태로 있던 게 상가는 더 낫었어요. 주택 가격은 뭐 당연히 올라서 좋겠지만 네. 상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8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쪽 화서역부터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쪽에 항아리 상권에서 모여 있던 이런 상권의 이용객들이 상권 이용사들이 요 신분당선 타고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 그 상권이 이탈이 됩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볼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쪽은 이용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굉장한 호재가 되는 반면에 네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상권, 나만의 독립적인 상권이 돼 있던 것들이 깨져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화서역 쪽에 그 스타필드라는 거 생기잖아요. 네. 이게 또 매머드 상권이기 때문에 매머드 상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기존의 또 상권 이용객들을 많이 흡수를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상권들에서.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한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개통이 되려고 하면 뭐 앞으로 한 10여 년은 더 있어야 될 텐데 네. 일단 스타필드라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된다면 단순 짧은 기간 내에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단지 옆에 이제 스타필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상권 인력들이 좀 유출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좀 생기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단점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또 상쇄시켜줄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서수원 일대 저 위에 당수지구 있죠. 네. 이 당수지구라든가 아래쪽에 이제 오목촌동, 네. 이 오목촌동 쪽이 이제 서수원이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저쪽에 화성 봉담까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철로가. 예. 그렇게 되면 봉담부터 이쪽에 서수원대 일대까지 우리 집이 있는 호매실 인근까지 네. 하나의 거대한 이제 연합체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호매실역이 지역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중심 상업 기능을 그러니까 지역 대장이 되는 거죠. 지역 대장이.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쪽 봉담에서 이쪽으로도 올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3층이라고 이제 상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거 전용 면적이 몇 평이나 될까요? 33평이요. 33평이면 네. 나쁘지 않은 평수예요. 뭐가 나쁘지 않은 평수냐면 네. 이쪽에 이제 지역 거점 지역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딜라이트 이쪽의 상가들이 구분 상가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이
네. 지역의 거점 상권으로 이제 그 위세가 좀 더 올라갈 텐데 그렇게 네. 되면 중심 지역으로 거점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지금 2019년, 2020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라는 건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들 유입이 되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전용 면적 33평에 우리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돼 있는 우리 상가에 저는 학원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네. 좀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군적인 측면이 좀 살아나면서 그리고 네. 여기 나중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물론 수원 쪽으로 유출되는 인력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위수 지역에서 또 우리 쪽으로 또 몰려드는 사람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뺏고 네. 뺏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버리는 것보다는 취하는 게 훨씬 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 일단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미리 받아봤던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제 뭐 대응 전략을 피겠지만 지금이 네. 조금은 흔들리는 시기임에는 분명해요. 2019년,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가격들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공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존에 2천만 원 보증금에 220만 원의 월세를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면 네. 이 월세는 20만 원을 빼게 되면 6%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0만 원이면 5% 중반대, 5.5% 정도가 나올 건데 수익률 자체가 네. 저는 180만 원까지 마지노선으로 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5% 중반대의 수익률만 일단은 보장을 해놓고 있어도 거래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220만 원으로 계속해서 공실에서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네. 일단 전 한 200만 원까지 낮춘다고 해도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수익률이 높아야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익률은 높은 게 좋겠지만 네. 일단 더 중요한 건 거래되는 수익률을 개런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봤을 때 6%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아, 이 네. 지역에.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0만 원까지는 좀 한번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한번 구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은 되고요. 네. 180만 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 적어도 네. 5% 중반대 수익률은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요 금액적으로 요 정도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더 이익이니까 네. 한번 잘 상의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그리고 혼자 생각 많이 좀 하시고 해갖고 신중하게 네. 한번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다른 시청자분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분명 이 지역의 어떤 호재가 주거 상품, 뭐 아파트나 다른 주택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또 상가 투자는 다르게 접근해봐야 한다는 점도 일러드렸고요. 또 최소한의 수익률 5.5% 정도의 수익률 정도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유지해볼 만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주위의 시세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들 수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7번으로 무료 전화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수입이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걸 지금 팔라 하니까요. 네. 아파트 하나 있다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나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지 못하게 나오는데요. 네, 어떤 빌라를 좀 팔려고 하셨는지 저희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강북구 수유동 네, 수유동 1482 1048의 2번지, 348. 1148의 2번지. 이거 빌라를 지금 그럼 이거는 전세 주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거주하시고 계시는 아파트가 따로 있으신 상황인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빌라를 매도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좋은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수유동의 348에 몇 번지라고 하셨죠? 2번지요? 예, 예. 2번지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주택이 그러면 두 주택이, 그러니까 2주택이신가 봐요. 그죠? 예, 그걸 팔고, 그래서 요거를 매도를 고민을 했었는데 팔리라고 해서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양도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조금 속상하신 거군요. 그죠? 예, 예.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빌라 금액에서 그 양도세가 얼마나 나온답니까? 지금 지금 받아봐야 얼마 더 못 받는데, 네. 거의 다 세금을 나간대요. 네. 2,000 지금 전세주고 있는데, 네. 더 받아봐야 한 5, 6천 더 받는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의 다 나간다, 이런 생각이네요. 일단은 매매가에서 거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군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도에 대한 의미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을 드리면은요. 예. 요거는 그냥 뚝심 있게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매도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정부에 뺏기는 게 더 나라에 뺏기는 게 더 많은 판에는 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좀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3080이라고 해서 공공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가오리역에서 가깝거든요. 예, 예,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되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속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강남북 균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강북 쪽에 재개발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도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 아,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기대를 좀 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주거환경 이쪽은 굉장히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좀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골목골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빌라를 더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후년에 기대해 볼 만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역세권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뛸 거예요. 그렇게 뛰고 났을 때 매도를 하시는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에 요걸 그냥 던져버리고 난다라고 하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요거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나는 또 뭘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쓰진 아직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더 그냥 가지고 가시면서 좀 더 이게 정비 사업 즉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매도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시면서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내가 90년대 지어갖고요. 네네. 14년도까지 거주를 했거든요, 거기서. 네네. 내가 지금 거주하는데 이제 서울이 아니고 이제 강릉이에요. 네, 강릉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예, 강릉에서 나 아파트 쪽 하는 거 하나 살았었는데, 네네네. 그걸 팔려고 그때 14년도부터 내놨어요. 이사 올 때부터. 네네. 그때까지 안 팔려, 전혀 안 팔렸어요. 그래. 요즘 들어서 아마 올해 내년. 그래갖고. 네? 요즘 누가 사겠다 그래갖고 가보니까. 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괜히 팔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역세권에 이런 노후주택지들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계획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예. 네, 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매도하기엔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지금 세금 부담을 모두 안고 매도를 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자라는 전문가의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매도 계획 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들 저희와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간 지나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7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전문가의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저희 방송 중에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더 많은 분들 만나기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상담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저희에게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오랜 기간 이야기하면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어요. 상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종희 소장께서는 또 선착순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1 무료 대면 상담 시간인데요. 소장님 어떤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 상담은 좀 시간적인 제약상 뭐 디테일한 상담이 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직접 나오셔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상담을 진행하시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조금 한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도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원래 저희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무료 상담으로 선착순해서 너무나 많이 또 밀리는 바람에 한 5분만 좀 끊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요 시간 이용하시면 굉장히 보탬이 되고 득이 될 거니까요. 뭐 사연은 전혀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디테일한 세금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동산 관련된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뭐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 뭐 매수 이런 전략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좋은지 이런 이제 매도 전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재개발 관련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이제 영역의 구분은 없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모쪼록 지금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먼저 선착순 5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개인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용하시면 굉장히 혜택이 되는 시간, 좋은 시간 한번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착순으로 5분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다면 얼른 좀 전화를 주셔야겠네요. 코로나19 상황으로 1:1로만 진행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점 좀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1:1로 좀 오랜 시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라도 김종희 소장과 함께 직접 만나서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들, 포트폴리오 수정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7번으로 연락 주셔서 1:1 무료 상담 좀 필요하다라고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전화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는 항상 방송 TV 프로그램으로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동영상 댓글로 올라온 글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공개된 곳에 질문을 올려주시다 보니 정확한 주소는 좀 말씀을 안 주셨는데 동작구 상도동 전반적으로 좀 아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상도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좀 전해주세요. 네, 동작구 상도동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상도동이 동작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루었고요. 과거에는 이쪽에 이제 관악구하고 동작구 저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흑석동이라든가 저쪽에 노량진 이런 쪽들을 해서
이제 가격 자체가 한강변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고 이 상대적으로 아래쪽들 이쪽 국사봉 쪽에 있는 요 아래쪽들 상도 3동이니 4동이니 요쪽까지는 그렇게 많이 7호선 라인이 구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조금은 생각보다 덜 올랐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한 4, 5년 새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 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르게 되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주거타운으로 많이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또 지하철 서부선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저쪽에 관악구 봉천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연결되는 그쪽 사이도 지하철의 어떤 개통 호재에 힘입어서 아파트들이 상당히 중저가의 그러니까 저가의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대규모 세대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다 이제 고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굉장히 호재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상도동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지 면적,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모양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평 이상 정도는 돼야 자체적으로 단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니까요. 그거보다 좀 작은 평수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개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만 바라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신축으로 이제 좀 변모한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 이 7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의 그 직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숭실대니 이렇게 학교를 또 다니는 대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그 임차인으로서 세력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신대방 삼거리 아래쪽으로 상도 3동 쪽으로 이 상도 3동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개발보다는 내가 신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다세대로 분양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로 다가구를 개조를 해서 좀 방을 좀 나누어서 임차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수익형으로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걸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위쪽에 이제 상도 4동 같은 경우는 상도 3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노후도가 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 쪽으로 기대를 해봐도 충분히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숭실대역 아래쪽으로 있는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제가 언급한 지역 신대방 삼거리에서 장승배기 숭실대역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서는 노후도로 치면 이쪽 숭실대역 인근이라든가 상도 4동 인근 쪽이 노후도는 굉장히 좀 잘 갖춰진 상황이라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재개발 쪽을 노려보신다고 하면 이쪽 지역을 좀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우선은 도로가 우리 집이 좀 위쪽에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토지 모양이 조금 반듯하게 빠져 있다든지 뭐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 비슷하게 그리고 면적은 한 50여 평 정도 이상인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요건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한 30평 전후라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변 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수자가 붙는다고 하면 너무 미련 두지는 마시고 매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아파트로 갈아타는 이런 좀 전략을 세우시면 부동산 관리에서 크게 실패는 안 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제 말씀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그 주택만의 개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일러주시지 않아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접합 여부, 그리고 토지 모양, 면적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드렸는데 한번 그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추후 계획은 저희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전화 026007-8337번 언제나 저희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의 첫날 12월 1일인데요. 이제 30일만 지나면 새로운 해 2022년 1월이 되죠. 우리는 이때쯤이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일부 마지막 시간에 과연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지 향후 전망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라든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세미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리는 어떤 강의 내용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률은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조금은 꺾이겠죠.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은 짧게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정부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민간 어떤 연구소들,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네들의 어떤 생각을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하고 실제 현실에 있는 현실 시장은 지금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아마도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국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숫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100이라고 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냥 쏘쏘다. 그냥 뭐 좋지만도 나쁘지만도 않은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숫자가 이제 아래로 뭐 예를 들어서 90대 숫자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분양하기에 안 좋은 시장이다. 분양하기 안 좋은 시장이니까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110대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빨리빨리 뭐 공장에서 우리가 공산품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집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왜냐하면 주택 공급하기 위한 상황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양호하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이 11월에 발표한 HSSI 지수를 보면은요. 10월에는 110대 숫자가 있었는데 요게 90대 숫자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전국에 대한 어떤 분양 경기를 좀 살펴보니 안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이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게 되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메마른다. 그러면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상승률이 좀 꺾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좀 집값을 잡는 분위기로 좀 모든 수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그렇게 인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상승률이 꺾인 거죠.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보게 되면 0.22%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셋째 주로 오게 되면서 0.01%가 감소하면서 0.2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 수치가 꺾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꺾이면서 앞으로 조정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승률이 꺾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요 0.01%가 꺾여진다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년 11월 때쯤 본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내년 2022년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성장률, 상승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0.1%대는 유지한다라고 보고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한 시장 경기 지수
뭐 한 3%에서 5%, 즉 4% 전후에 상승률은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유출을 해본 거고, 민간 연구소에서 또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말하는 것들이 뭐 신문, 경제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금 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또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시키게 되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자금을 푸는 유동성 자체를 단기간에 확 줄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재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다. 언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니까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의 잔재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러면은 내년 3월에 대선, 그리고 그 후에 총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변수가 좀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로 살고 있다가 조금만 더 주면 전세 금액이 많이 오르니까 이 전세 금액 올려줄 바에는 돈 좀 보태서 내가 그냥 이 집을 사버리자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해버리는 이런 세력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세금 상승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에서 또 전세금이 오름으로 해서 갭 투자가, 그러니까 매매가와 그 전세금액의 사이 갭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또 갭 투자 세력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꺾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 이상의 어떤 성장률 이런 좀 보여질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오른 것처럼 가파른 상승 국면은 맞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를 그릴 것 같고요. 현실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실 시장을 좀 짤막하게 보면은요, 일단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우리가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죠.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매물 잠김, 즉 증여로 많이 털어내면서 매물에 대한 잠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에서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요것들을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게 되죠, 세금을. 예를 들면 내가 돈으로 갖고 있었어요. 취득하지 못하고 중과세 때문에. 그럼 이 현금을 보유세는 올리는 내가 다주택자 대상이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전세 주고 있던 것을 이 현금을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월세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보유세를 메꿔가는, 그렇다 보면 굉장히 무주택자들, 그래서 내년에는 무주택자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임대차법이 지금 작년 8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임대차 3법이. 그게 내년 8월에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장했던 분들이 만료 기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가을 시장 이후로 전세금은 저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피가 마르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무주택자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이 집을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시점이 어떨까라고 만약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피 마르지 않으시려면 매수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한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년 부동산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잔재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 하나의 집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지 않게 서두르는 게 좋다 조언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럼 내 상황에는 어떤 집을 마련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들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026007-8337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가지고 저희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